이제 명제와 진리집합. 명제와 진리집합입니다. 명제 파트인데 지금 여기 진리 집합이 또 나오죠부터 집합이 끝난 게 아니야. 계속 이어지거든요 지금. 명제랑 집합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명제 문제들을 이제 다 집합으로 생각해가지고 풀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명제가 뭐냐? 명제가 뭐냐?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누구한테나 물어봐도 참이어야 되고 누구한테나 물어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거짓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명제랑 조건을 일단 구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조건은 뭐냐? 변수 x를 포함. 이줄 해볼까? 조건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미지수 변수 x가 포함이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이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많이 봤잖아. 우리가 이 x 미지수 x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지금까지 많이 봤거든. 뭐냐? 그 대표적인 게 2 플러스 x는 5 방정식 그치? 방정식 아니면 3 플러스 x가 7보다 작다 이런 거 부등식. 그래서 이런 방정식이나 얘들아 이런 부등식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지금 이 단원에서 조건들이었구나 라는 거를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얘가 들어져 있습니다. 예, 밑에 얘를 보시면 4는 2의 배수이다. 이거 보이시죠? 자, 얘는 명제냐 조건이냐? 명제죠, 명제. 그럼 4는 2의 배수이다. 맞아? 네.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3이 명제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가 있어. EX는 6이다. 이렇게, 그치? 그럼 이렇게 이제 변수 x가 포함되어 있고 이 x가 3일 때만 얘는 성립해 참이야, 그치? 네. 그럼 3이 아니라면 거짓이 돼버리거든? 이렇게 x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달라져. 이거를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명제가 뭐고 조건이 뭔지 확실하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밑에 1번 문제를 보시면 명제를 골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에 네. 6은 홀수이다 이런 말이지. 거짓.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거짓인 명제. 그럼 명제는 명제네, 그치? 자, 그 다음에 D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건 지금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쵸? 인수분해도 되니까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건데, 자, x가 마이너스 1이나 3이면 얘는 참이지만 거짓. 이게 아니면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변수 x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건.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 그거는 참이 명제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 수학은 재밌다. 수학은 재밌다. 참이 명제라고 하고 싶지만 이거는 명제가 아닙니다. 얘는 명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명제는 기억과 디귿 이렇게 뭔가 주관적인 영어에서 따지면은 형용사들 있잖아요. 형용사들. 야, 펀이나 펀이 재밌는 뭐 수학하면 행복하다, 해피 이런 형용사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명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명제가 되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이렇게 참이다, 거짓이다, 이걸 참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야 우리가 집합처럼 집합도 기준이 있을 때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명확한 아이들 원소의 집합이잖아, 그치?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진리집합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진리집합. 진리집합. 저 왼쪽에 써져 있는데 이제 명제가 뭔지 알았으니 내가 진리집합이 뭔지도 알려줄게 이러면서 전체 집합 이후의 원소 중에서
조건 P가 참이되도록 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조건 P의 진리 집합이라고 합니다. 라고 돼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조건 P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여기 스몰 P 땡땡 이런 조건을 표시하는 건데요. 조건 P가 사의 약수 X는 사의 약수 X는 사의 약수 이렇게 조건 P를 썼다면 이 조건 P를 만족시키는 진리 집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라지 P라고 쓰고 1, 2, 3, 1, 2, 4 3이 나오면 되지. 이렇게 원소를 썼을 때 이걸 조건 P의 진리 집합이라고 해요. 이제 어렵지 않죠? 약간 집합에서 조건 제시법 조건 제시법을 우리가 어떻게 썼어? X가 뭐 X는 4의 약수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 그치? 그걸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이런 관계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런 표현을 P의 진리집합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로 가시면 2번 문제 밑에 뭐가 있냐? 전체 집합 U는 X는 실수, 그러니까 실수를 원소로 갖는 이런 전체 집합에 대해서 자, 조건이 있는데 P 땡땡 보이시죠? P 땡땡. X는 5보다 작은 자연수. 그럼 얘는 변수 X가 포함이 돼 있으니 조건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 이 조건 P를 만족시키는 진리 집합을 구하여라가 문제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걸 원소 나열법으로 보통 쓰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답을 쓰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답을 라지 P는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첨이 되는 X 값들이 이 안에 들어가면 된다. 됐죠? 쓰고 네, 이 6번이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면제 P명 저기다 처음일 것 같아. 뭐? 너는 없어. 괜찮아. 괜찮아. 그냥 여기만 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쵸? 지금 우리가 이제 진리집합한 거고, 여기서는. 얘들아. 조건을 이제 진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배운 거고, 3번은 이제 명제와 조건의 부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명제와 조건의 차이를 우리가 배웠잖아, 그치? 네. 그러면 이 둘을 이제 부정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부정. 영어에서는 이제 부정형 하면은 문장에 부정 부사 not이 들어가죠, 그쵸? not. 그래서 우리가 명제와 조건을 부정할 때 조건 P라고 할 때 이거의 P, 조건 P의 부정을 아가들 이렇게 써요. not P. 이걸 not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물결 표시. 물결 P 이러지 말고 not P라고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명제 또는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 그걸 P의 부정이라고 하며 기호로 not P로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죠, 그쵸? 네. 뭐 피하자. 자, 그리고 이제 참고도 보시면 이제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하면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한다면 일일동사 아니고 P, 나 P를 지금 여기다 적어볼게, 얘들아. 나 P는 X는 5보다 큰 사연. 5보다 P보다 같. 작지 않은 자연수. 이렇게 부정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P이다, P가 아니다 이런 관계잖아, 그치? 그럼 집합으로 따질 때 우리가 P의 여집합을 사용해서 이제 조건의 부정을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이거 빼고 지지를 그래서 맞아. 5, 6, 7, 8 땡땡땡 이런 식으로 집합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른쪽 박스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난 P에다가 낫을 한 번 더 붙이면 P가 아닌 게 아니야 이렇게 되죠, 그쵸? 난 밥을 안 먹지 않았어 이거잖아요. 이중 부정이라 하죠, 그쵸? 그러면
P가 다시 P가 된다. 이건 우리가 집합에서도 배운 성질이잖아. 그치? 아. P의 여집합은 뭐다 다시? P. P가 되는 여성질이었습니다. 이건 반대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제 뒤에 가면은 배우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다. 응. 똑같은 말이야.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시면 이제 문제들이 좀 더 있는데 그 문제들을 풀기 전에 메모를 좀 할 게 있어서 그 18페이지에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메모를 좀 하겠습니다. 사진이 그냥 이면지 뒤에다가 해. 자, 그리고는 이제 문제에서 뭐뭐이고 뭐뭐고 엔드잖아요. 엔드. 그치? 이거에 이제 부정표현 부정표현들 부정관계에 있는 표현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학에서. 자, 그럼 얘는 뭐냐? 올. 또는 뭐뭐이거나 뭐뭐거나 or 이렇게 뭐 영어로 나오진 않지만 그치? 그 다음 이제 뭐와 같다 그럼 다르다 이러지 말고 같지 않다라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a 미만 a 미만 네, 부정은 뭐가 되겠어? 미만은 A 부정. 이상. A 이상. x는 a의 부정 방향을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등호도 들어간다는 거. 우유. 그렇지. 이상입니다. 서로 부정의 관계. 그다음에 x가 a 초과. 자, 초과. 이거는 또 방향도 바꾸는데 등호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하. 자, 그래서 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중학교 이거는 2학년 1학기에 나오는 내용이니 그다음에 x는 a보다 작다잖아요 지금. 그쵸?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얘가 크거나 같다가 된 거잖아요. 그쵸? 작다의 반대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크다잖아요. a보다 크다. a는 작다. 그치? 자, 그가 반대말 이제 작지 않다라고 표현이 될 때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a보다 큰 상황인데 그럼 얘가 부정이 돼서 크지 않다라는 상황을 생각할 때는 작거나 같다 이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짝수 부정 개념은 당연히 홀수. 홀수 아니면은 이제 짝수가 아니라 라고 할 때 짝수가 아니다 라는 말이 이제 홀수죠. 그쵸? 그 다음에 음수. 자, 그 음수의 부정 표현은 뭐라고 해야 될까? 영과 영수. 음수가 당연히 음수가 아니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잘못된 표현은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음수의 반대니까 양수 아니야? 아니야? 여기도 포함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이럴 때는 0하고 양수라고 요거를 빠뜨리면은 이제 망한다. 그 다음에 자리가 좁은데 A는 B는 0 아니다 0 하지 말자. C 하자. C. 자, 이게 이렇게 봐봐. A, B, C가 다 똑같다는 건 알겠어 얘들아. 그치? 다 똑같은 값이라는 건 알겠어. 근데 이제는 이렇게 연달아서 쓴다는 거에 의미를 네.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C랑 A랑도 같아 라고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그럼 요거를 부정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냐 얘들아? A랑 B랑 같이 않거나 B랑 C랑 같이 않거나 C랑 A랑 같이 안 된다. 아까 전에 얘를 부정하면은 요거였었잖아요. 여기 이제 요거에서 이제 얘를 생각을 해보면은 요거를 부정하면 요게 되는 거 알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봐. 이구의 부정은 또는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요것도 부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 이건 또는 B는 C가 아니다 또는 C는 A가 아니다. 요렇게 각각각을 부정해서 써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이제 또 x가 a랑 b 사이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많이 봤잖아, 그치? 이거는 많이 봤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냐? x가 a보다 크다. 그리고 이렇게 연달아 있는 거에는 그리고가 생략이 됐다.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x가 또 A보다 좋다. 이 각각의 의미를 이렇게 찢어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걸 부정해보자, 이거거든. 그럼 지금 얘는 뭐랑 뭐가 합쳐진 거냐면 요거랑 지금 요 개념이 합쳐져서 부정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뭐라고 써야 되냐? 도 바꾸고 방향 바꾸고 틀어놓고 이렇게 부정을 하라는 거죠, 그쵸? 예. 또는 얘도 바꾸고, 그치? SB 이상. 얘는 C 이상 이렇게 각각각이 다 부정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모든 의 반대는 이제 어떤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적어도 하나는 뭐다? 적어도 하나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거는 모두 무엇이다. 이 반대 개념들을 정확히 아셔야 명제 문제들을 잘 풀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모두 무엇이 아니다. 잘 정리하시고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19쪽으로 가시면 다 적었죠? 자, 3번 보자 얘들아. 3번. 자, 3번 뭐가 있냐? 자, 전체 집합이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x과 x는 10 이하의 자연수. 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이제 전체 집합이 있다는 건데 조건이 두 개가 보이네. 그럼 p 땡땡 조건 p는 x는 20의 약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조건 q 땡땡은 x는 소수라는 조건이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의 진리 집합을 각각 라지 P와 라지 Q라고 할 건데 내가 원하는 건 P교 Q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는 당연히 1, 2, 4, 5, 10 20은 넣으시면 안 돼요. 전체 집합이 10까지밖에 없으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Q의 진리 집합은 2, 4, 5, 소수니까 7, 9. 2, 3, 5, 7 두 개네. 이렇게 쓰시고 그럼 교집합은 2랑 5 A 넘다. A 너무 쉽지. 그래서 2개. 다음 거기. 자, 이제 4번 문제로 가시면 이 3번 문제는 이제 조건이 뭐고 이 조건들이 이렇게 진리집합으로 표현이 된다 라는 거를 그냥 확인하는 문제였어요. 자, 4번에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 참 거짓을 판별해라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12는 참의 배수이다. 자, 이거에 부정을 말하라는 거야. 근데 이제 말을 하면은 채점이 빵점이 나오니까 12가 아니면 쓰라는 거야. 아니다. 그치, 쓰라는 거야. 참의 배수는 배수가 아니다. 이게 이제 명제를 부정을 한 겁니다. 뭐 별거 없죠. 명제를 부정을 한 건데 또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말하라는 거야. 그럼 얘는 거짓이겠죠, 그쵸? 그럼 얘는 당연히 뭐겠어? 참. 자,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이 되겠죠, 그쵸? 네, 반대. 이런 관계도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런 명제가 있어. 여지. 얘는 일단 거짓이지. 말도 안 되지, 그치? 근데 이걸 부정을 말하라는 거니까 5랑 4 그대로 쓰시고요. 이렇게 왼쪽으로 등호 빼고 썼을 때 이게 이제 부정이 되지 않아도, 그치? 그럼 얘는 당연히 이제 처음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5번 문제를 보시면 전체 집합이 1, 2, 3, 4, 5, 5개가 있죠, 그쵸? 근데 다음 조건의 부정을 말하고 부정의 진리 집합을 구해라가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P땡땡 조건이 뭐라고 나와있냐?
x는 뭐? 짝수이다. 짝수이다. 이런 조건. 그럼 이 조건의 부정을 말하라 했으니 이렇게 쓰겠습니다. 나 p는 S는 홀수이다. x는 홀수이다. 예상이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부정을 말했죠, 그렇죠? 네, Q는 그리고 부정의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부정인데 부정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1, 3, 5. 1, 3, 5. 요 안에서 이제 홀수만 찾아서 쓰라는 얘기였습니다. 오, 너무 쉽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Q라는 조건은 X제곱 플러스 1이 있고요. 네, 그게 10보다 작다. 이게 이제 조건으로 나왔습니다. 나 Q라는 아이는 X제곱 플러스 1과 10은 그대로 둘 건데, 갖고다 크다. 그렇지. 왼쪽으로 바꾸고 특공까지 넣으면 부정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Q의 여집합이 뭐냐라는 거죠. 그쵸? 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숫자 중에서 이 연산을 했을 때 10 이상이 되는 거를 이 안에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누구부터 쓸 수 있어? 3부터 5까지. 3, 4, 5 이렇게 세 마리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로스티로.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면 짠짠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P 땡땡 조건 P가 X가 3-X보다 작다. 그 다음에 P 땡땡 조건 Q가 X가 2X 플러스 5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개를 가지고 1번은 P 그리고 Q라고 써져 있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2번은 Q는 P 또는 Q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쵸? 네. 그때 진리집합으로 이제 표현을 해라 라는 게 문제거든요. 자, 식을 좀 정리할 필요성이 보이죠? 그쵸? 자, 좌변으로 2x가 4보다 작아서 x가 2보다 작다. 2보다 작다. 요 y는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얘를 넘기면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어. 그치? 네. 됐죠? 네. X는 마이너스 5와 2 사이다. 1번이면. 자, 그래서 이제 1번은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하려는 거는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키가 다 커지겠죠, 그쵸? 네. 그럼 우리가 집합에서 그리고를 교집합 또는 합집합 이런 거 다 배우고 왔단 말이야, 그치? 그럼 결국 1번은 P 교 Q를 구하라는 얘기고 얘는 이제 여집합 달고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키가 커질 건데 여기 지금 또는 있으니까 이거 합집합 이걸 구하라는 거였어. 자, 근데 집합이나 명제에서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된 조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직선 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마이너스보다 노란색 x가 크다. 지금 이게 Q라는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2보다 작다. x가 이게 지금 P라는 집합을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현을 항상 하세요. 자, 그러면 얘가 원하는 P, 교, Q라는 거는 공통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죠, 여기. 맞죠? 그래서 답을 쓰실 때 실수를 했으니 답도 부등식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범위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5,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2보다 작다. x가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온 문제들은 원소가 이제 자연수나 정수처럼 딱딱 떨어지는 것들은 그냥 원소 나열법으로 써주시면 되고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되는 거는 조건 제시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할 건데 얘는 지금 납피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납피의 범위를 먼저 생각을 해봤고 x랑 2는 가만히 있고 방향 바뀌고 등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얘는 그대로거든? Q는? 자, 그것도 한번 수직선에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5와 2가 있는데 이제 빨갱이가 납피가 돼가지고 2 이상이 됐어.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이제 P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근데 이제 노랭이는 그대로야.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지금 Q인 상황이죠, 그쵸? 네. 근데 합집합이야, 아가들?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지붕이 두 줄 있는 게 교집합인데 합집합은 한 줄이고 두 줄이고
다 합해주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얘의 범위를 쓰실 때 S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얘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시면 마지막 자, 조건 두 실수 x, y는 모두 무리수다. 조건이 뭐라고 나와있냐? 땡땡. 자, 두 실수 x, y는 모두 무리수. 무리수이다. 이렇게 생긴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정을 할 건데, 이제 여기서 애들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를 자꾸 건드리는데, 이거는 우리가 명제나 조건에서 전제라고 깔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변수에 대해서 실수라든지 뭐 정수라든지 아무튼 자연수 xy에 대해서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등등등 이런 표현이 이제 앞에 붙어 있잖아. 여기는 건드리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부정을 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요거랑 요거야. 알아들어. 근데 이미 앞에 선생님 다 정리해줬어, 그치? 자, 그래서 얘를 찾아보면 찾아봐. 그 5개 보기 중에서 찾아봐봐. 어떤 두 실수 SY는 유리수이다. 부정을 하면 어떤 두 실수 SY는 유리수이다. 자, 얘는 지금 뭐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어, 얘들아? 어떤? 적어도 하나라고 표현이 돼 있어. 모두의 반대 개념. 적어도 하나 아까 정리했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유리수. 유리수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어. 홀수나 짝수 개념처럼 무리수랑 유리수도 반대 개념이야. 어떤 중립적인 요소가 없어. 무리수 아니면은 실수는 얘들아 딱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렇게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야. 끝이야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무리수가 아니다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내가 뭐 이 부정 개념을 확실히 잘 모르겠다. 그럼 그냥 무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해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자, 그치만 이제 실수는 유리수 반, 무리수 반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거고 잘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 잠깐만 펴볼게요.